자, 이제 드디어 방학이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원서 접수 또 지원할 대학들을 정말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학들을 알아보고 또 얼마큼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내신으로 2등급대 그리고 서류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3등급대 초중반까지 학생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단국대학교 아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년도 입시 결과와 또한 올해 입시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국대학교 아주대가 둘이 뭐 라이벌 대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이 더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국대 아주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지원 경향을 봤더니 단국대 지원했던 학생들이 아주대도 지원을 많이 했고요. 또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건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에서 경기도권에서 특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지간하면 또 우리가 성적대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가겠지만, 어지간하면 아마 통학할 수 있는 이 대학들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단국대학교 아주대를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 이렇게 있지만, 오늘은 논술은 좀 빼고요. 논술을 지원하는 풀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논술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교과와 종합전형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과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전형명으로 교과 전형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모집 인원은 단국대학교는 11.4%에 해당하는 261명, 그다음에 아주대학교는 12.4%에 해당하는 241명.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 우리가 보통 지역균형으로 10% 내의 인원을 우리가 모집 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숫자의 인원들을 뽑고 있고요. 둘 다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추천 인원은 없습니다. 근데 단국대는 전년도까지 8명의 추천 인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제한이 없어서 지원자가 다 지원할 수 있겠고요. 희망자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변수죠. 8명 태우고 있던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주대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2합 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 나오면 되고, 탐구도 한 과목이고요. 아주대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합 4였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두 개 영역이 4였는데 올해는 2합 5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제 뒤쪽에 좀 보겠지만, 점수대가 좀 더 아주대 점수가 단국대 점수보다 좀 더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주대가 단국대보다 더 안 좋은 학교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의 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게다가 또한 단연 교과도 단국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목별로 이렇게 인문 자연 대비해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를 잘하면 좀 더 유리하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면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인문에서는 사회를 반영하는 반면에 자연에서는 과학을 반영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이렇게 단국대처럼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대는. 근데 올해부터는 인문자연 공이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계열 학년 과목별 가중치를 폐지했습니다. 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아주대와 단국대가 비슷한 패턴을 운영했다면 올해는 아주대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산출했던 대학별 산출 점수랑 올해 거랑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인문 학생들 중에서 과학 관련된 과목, 또 자연 학생들 중에서 사회 관련된 과목에 대한 점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아주대 기준으로 조금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서 접수하기 전에 대학별 산출 점수로서의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꼭 담임 선생님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는
전년 대비해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예상하기는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당국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비슷하지만 우리 졸업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들어간다. 아주대는 전혀 동일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재수생, 애수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3학년 2학기 부분을 만약에 엉망으로 점수를 마련했다면 당국대는 좀 더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들은 둘 다 반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시 입결, 이건 어디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당국대 같은 경우는 당국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2.19부터 3.17까지 바운더리 안에 점수가 있었습니다. 70%의 의미는 합격자, 등록자의 숫자가 10명이라면 그 중에 7번째 되는 학생의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보통 2등급 초반에서 2.5등급 요 사이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등급 전후로 해서 학과마다 다르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2.21부터 3.41까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당국대보다 점수가 좀 더 떨어지니까 아주대가 당국대보다 더 안 좋은 학교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전년도의 기준만 놓고 보면 최저가 좀 더 셌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낮게 형성되고 아주대는 특히나 우리 인문보다는 자연 쪽의 학과들이 우리 공대 쪽이 좀 더 높은 그 선호도가 있고 또 그만큼 점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시 데이터 놓고 보면 70% 중반에서 80% 초까지 또 아주대 같은 거는 80% 중반까지 좀 이렇게 점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평균 3등급대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2등급 하나 정도 나오면 이게 뭐 정시로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시와 수시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이합이잖아요. 두 개의 영역 가지고의 최저를 맞추는 거라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하면 이 정도 3등급이 골고루 나오면 솔직히 정시까지 가도 문제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딱 정말 두 영역 그 중에 정말 탐구 하나 끼고 또는 뭐 영어 하나 끼고 아슬아슬하게 이런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는 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수시에서 당국대 아주대를 교과 전형으로 한번 노려볼 만 하고요.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으면 거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조건만 주어지면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좀 놓고 보면 자, 종합전형은 당국대 아주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두 개로 운영합니다. 당국대도 소프트웨어 있지만 솔직히 아주대도 에이스 전형 외에 또 소프트웨어 인재가 또 있는데 뭐 그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나눠놨고요. 당국대는 뭐 DKU 인재 전형이 제일 유명한 거고 소프트웨어는 뭐 50명밖에 뽑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만 뽑는 거고 차이가 있다면 DKU 인재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그러니까 학생부와 서류 100의 차이는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부만 보겠다는 얘기고 서류는 이 속에 생기부뿐만 아니라 자소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국대 같은 경우는 뭐 자소서에 대한 부담이 좀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면접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하면 끝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에이스와 다선인재 나눠지는데 요 차이는 좀 더 우리가 아래 좀 봐야겠지만 또 아주대의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소서를 1, 2번만 그러니까 공통문항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공통문항만 보겠다는 거고 대학별로 제시하는 그 문제 3번은 안 하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종합전형인데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겠다. 올해 3학년까지 학기마다 하나의 수상실적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아주대는 상을 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딴 건 다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수상에 있어서 조금 손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아주대를 지원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이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둘 다 아무튼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실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가 요소죠.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당국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가능성 이렇게 크게 물론 여기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 속에 한 두세 개씩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80%입니다.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이른바 사회성을 보는 거고요. 그죠? 얼만큼 공동체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과목 선택, 그죠? 또 거기에서의 어떤 세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 전형은 뭐였죠? 면접도 없고 자소서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생부 자체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학생부가 여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종합전형은 이런 것만 먹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5등급짜리 학생도 당국대 학교에 붙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서류가 경쟁력이 있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교과 전형에 점수가 안 들어오니 이렇게 종합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100% 떨어집니다. 5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는 거고, 대부분 2.1에서 그러니까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 사이가 가장 많았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경우는 이 TK 인재하고 다르게 일단 단계형으로 실시하고요. 서류 3회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3회 본다는 얘기인데, 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뽑는 전형들은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컴퓨터 관련 학과들은 요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시 입결은 똑같은데, 그중에 특히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재를 뽑는 산업보안학과부터 컴퓨터공학과, 뭐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들인데, 정시로 봤을 때도 산업보안학과가 79%대가 나왔고 컴퓨터공학과가 82% 나와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당국대학교의 정시 입결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이 전형으로 뽑혔을 때 좀 더 점수가 이렇게 시작점은 좀 높지만, 그죠? 마지막 점수 때는 좀 더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낮지만 높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등급부터 돼 있지만, 말 그대로 얼만큼 이쪽 관련된 전공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아주대가 중요한데, 에이스와 다산인재가 있는데, 형식만 놓고 보면 에이스는 단계형이고 다산인재는 서류형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당국대 거꾸로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에이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아주대의 주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에이스 전형이죠. 에이스 전형이고 되게 유명한 전형이고요. 무려 30% 가까이 뽑습니다. 이 다산인재까지 포함하면 약간 40%좀 안 되게 뽑죠.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은 한 12%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은 비중 차지하고요. 그 중에 핵심은 에이스. 네, 3배에서를 뽑은 다음에 그다음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을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소서 안 받고 수강 실적도 반영하지 않는 거지만 아주대는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는 똑같은데 반영 비율이 달라요. 자, 에이스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제의식, 성실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골고루 잘하는 거죠. 그죠? 마치 중앙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고루 잘하게는 우리 펜타곤 형태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것처럼, 아주도 그런 형태라면, 자,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중앙대의 다빈치형 인재 전형하고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죠. 특히나 목표의식과 자기주도성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활동 관련된 건데, 전공 관련된 활동을 얼만큼 잘 했는지. 그래서 꼭 우리가 그렇게 확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대의 에이스 전형은 일반계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골고루 잘하는 학생 2.5에서 3.5 사이에 그래도 나름대로 골고루 준비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라면, 다산인재 전형은 지원 자체가 설계 자체가 아무튼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전체적으로 목표의식, 자기주도 여기서 50% 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활동이잖아요. 전공 관련된 목표의식,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활동들 얼마큼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잘 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에서 3등급 후반, 3등급 초반에서 5등급, 이것도 일반적인 건 아니고 이런 학과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입결 자료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좀 본 건데, 5.10이라는 건 일반적이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3등급대의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0% 중반부터 80% 중반까지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결 자료를 우리가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뭐 몇 개의 학과만, 공통적인 학과들만 좀 비교할 텐데, 자, 아까 지역균형 교과, 특히 이제 종합, 정시, 교과, 종합, 정시 이렇게 볼 텐데, 자,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자, 교과 전형과 똑같은 경제학과인데 단국대는 2.75, 종합 전형은 3.35, 정시는 79%. 이 괄호에 있는 이자는 영어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시도 마찬가지로 10명 중에 7번째 등록한 사람의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의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실은 정확히 따져보려면 각 또 영역마다의 또 그 퍼센테이지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70% 후반대나 80% 초반대에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액면 그대로 2.75와 2.88이니까 단국대의 경제학과가 아주대 경제학과보다 좀 더 높은 레벨이구나 판단할 게 아니라 최저가 달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학교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이 제일 높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가 맞춰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또 하나, 여기서 보면 대충 학과마다 인기도를 볼 수 있죠. 그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 전통의 강호. 여기도 아주대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교과전형 대비해서 0.5에서 많게는 1등급 정도의 내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이 안 좋다고 종합을 쓸 게 아니라 이 정도 바운드리 학생들 중에서, 이 정도 레인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류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교과와 종합을 다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말 그대로 내신은 좋은데 최저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내신이 안 좋거나, 또는 내신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서류가 안 돼 있으면 다 아깝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최저 맞추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 그랬죠. 두 개 영역만 잘해서는 정시에 우리가 올인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두 과목이 뭐 3등급이 나온다. 그렇다고 남은 10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더 열심히 해서 나머지를 다 80% 가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자존심을 갖지 마시고,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서 붙을 수 있는 대학들 찾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드리면, 화학공학과가 상당히 인기 있는 과잖아요. 여전히 취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학과고, 그런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2.27이니까 상당히 이렇게 인기 있는 게 보여주는데, 근데 왜 단국대는 갑자기 2022학년 결과가 2.72가 됐을까요? 제가 빈칸에 2.1을 써놨는데 이게 전년도의 입시 결과입니다. 교과 전형은 눈치 싸움이 심합니다. 전년도에 2.1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점수 대비해서 높게 형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전년도는 14대 1이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14대 1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대 1 정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겁에 질려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학과를 찾아 쓰긴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점수가 애매하면 조금 과를 바꿔 쓰기도 하는데, 그럴 때 너무 높은 과, 너무 낮은 과, 그러니까 전년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과는 되겠다 싶어서 몰리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전년도에 점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다 도망가면 오히려 이렇게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로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나에게 6번의 주어진 기회 속에서 이걸 예상하고 썼을 때 원하는 결과를 맞춰내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모의고사를 봤더니, 우리가 6월달 모의고사 기준 봤더니 80% 이상은 거뜬히 나오더라, 이런 친구들은 단국대 아주대를 지원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수시에서 단국대 아주대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80%가 안 나온다고 생각되어지면 단국대 아주대, 특히나 내가 내신이 2등급대 또는 3등급대인데 서류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단국대 아주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붙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대학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성적 대비해서, 또한 준비된 상황 대비해서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바라고요. 원서 접수는 9월 달에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당황하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대학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